안녕하십니까, 영쌤입니다. 추운 동계는 어떤 텐트를 구입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동계 텐트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디자인도 예쁘고 모양도 다양한 텐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면 텐트를 보면 정말 디자인이나 컬러 면에서 독특하고 예쁜 텐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텐트는 돔 텐트, 거실형 텐트, TP 텐트, 몽골형 텐트, 터널형 텐트, 루프탑 텐트 등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집 모양으로 나오는 텐트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많은 종류의 텐트 중에서 동계 텐트로 많이 사용되는 텐트는 어떤 텐트일까요? 바로 거실형 텐트입니다. 거실형 텐트는 동계뿐만 아니라 여러 계절에 또 사용할 수 있어서 캠퍼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텐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워지면서 외부 생활보다는 내부에서 생활이 늘어나면서 거실형 텐트만큼 실용적인 텐트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겨울에 아이들이나 지인과 함께 캠핑을 할 때 추운 외부에서 식사나 친목을 나누기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화롯대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얘기하면 되지 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운 겨울에는 불놀이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 계시면 바깥 생활이 이게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방옥난로를 화롯대에 사용하면 불놀이를 즐기고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과는 달리 많이 춥더라고요. 동계에는 텐트 안에서 생활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내부 공간이 작은 돔 텐트는 실용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1인이나 커플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돔 텐트도 커넥터를 이용해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텐트는 종류가 많지 않고 예쁜 디자인의 그 면 텐트의 경우는 특정 카페에서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 돈을 쌓아놓고 산다고 해도 구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요즘은 차박이 유행하면서 차량용 텐트도 있지만 돔 텐트를 차에 연결하여 이렇게 사용하시는 캠퍼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핑도 아이디어가 점점 진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거실형 텐트는 무조건 커야 좋을까요? 대부분 캠핑을 시작하면서 거실형 텐트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 텐트 브랜드나 아니면 디자인, 그리고 가족 인원수나 아니면 텐트 사용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텐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 재질은 어떤 걸로 할지,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레로 할지 아니면 면으로 할지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외에 거실형 텐트를 구입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철인 동계 캠핑까지 준비하신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난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실형 텐트를 구입할 때 실내 생활이 늘어나니까 무조건 거실이 큰 텐트가 좋다고 생각하여 대형 텐트를 구입하시는데 이럴 경우 난방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큰 거실형 텐트의 경우도 초봄이나 가을에는 간절기용 난로로 충분히 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봄이나 가을 등 간절기까지만 캠핑을 하신다면 대형 텐트가 좋겠죠. 그래서 보통 동계까지 생각하고 5000칼로리 이상의 난로를 구입하여 쓰시는데 이런 난로의 경우 날씨가 그런대로 따뜻한 간절기에는 텐트 안이 많이 더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형 및 중형 거실형 텐트 안에 5000칼로리 난로를 피우시면 정말 찜질방 수준으로 더워질 수 있는데요. 추워도 문제지만 너무 더워도 캠핑이 안목이 될 수 있습니다. 캠프25나 옴니 같은 동계형 난로로 간절기부터 난방을 하기 시작하면 콜맨의 코콘이나 슈퍼필리스 같은 대형 거실형 텐트도 많이 더워질 수 있습니다. 비록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봄, 가을에는 간절기 캠핑에 맞는 작은 열량의 난로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동계인데요. 거실이 큰 거실형 텐트는 추운 겨울로 들어가면서부터 난방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난방을 해야 하는 면적도 넓어지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웬만한 열량의 난로로는 텐트 내부를 쉽게 데워주지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50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내는 캠프25나 옴니로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날엔 난방이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저녁이나 새벽녘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5000칼로리 난로의 열량이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엔 스커트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에 의해 난로의 열량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난로의 열량이 떨어지면 전기담요로 어느 정도 대체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난로가 텐트 안을 충분히 데워주지 못하면 전기담요 열량도 손실되어 전기담요가 꺼졌나 아니면 망가졌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온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운 동계까지 캠핑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캠퍼가 계시다면 너무 큰 텐트를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은 극동계까지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극동계가 되면 동계를 하지 않는 캠퍼들이나 극동계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좀 더 여유있게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추운 극동계가 되면 중형 거실형 텐트도 5000칼로리 난로로 난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이 겨울에 추운 지역에서는 동계 캠핑이 극히 훈련으로 변할 수 있어요. 작년에 스노우피크 리빙쉘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쿨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추워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사실 웬만한 극동계에도 캠핑을 잘 즐겼는데 그때는 정말 난로도 전기담요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동계 캠핑을 해야 하나 처음으로 동계 캠핑을 한 것을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동계 캠핑에 적합한 텐트는 없는 건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캠핑을 할 때 텐트의 내부 공간도 중요하지만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결로입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가는 간절기의 경우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많이 나므로 난로 사용을 시작하는데요. 간절기 때는 난로를 사용하더라도 밤과 새벽의 기온차가 그리 크지 않다면 결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는 밖의 찬 공기와 안의 따뜻한 공기로 인해 결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취침하는 인호 공간 쪽에 결로가 심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폴리에스테르 원단 자체가 통풍이 뛰어나지 않은 데다 빗물이나 물이 텐트 스킨에 젖어들지 않도록 발스 코팅제까지 도포되어 있어서 텐트의 통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거든요. 많이 추운 경우 스킨뿐 아니라 이너 텐트 안쪽까지 물이 흥건하게 고일 수 있어요. 이런 결로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대처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결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캠퍼가 있다면 이런 분들께는 면 텐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0% 면 텐트의 경우는 원단 자체의 통풍성이 뛰어나고 발수 코팅도 되어 있지 않아 텐트의 통풍성이 아주 좋으며 이로 인해 일반 폴리에스테르 텐트보다 결로에 강하며 쾌적함이 뛰어나거든요. 또한 시즈닝이라고 하여 물이 닿는 부분을 잘 말려 놓으면 다음에는 발수 기능이 더 강화되는 장점도 있어요. 단 고가에다 물이나 수분이 닿는 부분을 잘못 관리하면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비싼 텐트에 치명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리는데도 폴리에스테르 텐트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존재하고요. 물론 면 텐트도 결로가 발생합니다. 단 폴리 원단 텐트보다 덜 생긴다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텐트를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로를 덜 발생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추운 날 난로를 사용하는 텐트에서 결로 없이 지낸다는 건 정말 힘들겠죠. 결로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동계에는 무조건 해가 잘 뜨는 곳에 사이트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드는 곳이 시원하여 그늘진 곳을 찾지만 겨울에는 무조건 해가 잘 비추는 곳이 좋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곳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결로로 인해 젖은 텐트를 그늘진 곳보다 빨리 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동계의 캠핑 사이트를 예약할 때 제일 먼저 아침 해가 잘 뜨는 사이트를 살피고 예약을 합니다. 동계 캠핑을 위한 텐트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동계 텐트 구입 시 고려사항 세 번째와 영쌤이 생각하는 극동계 최적화된 텐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